안녕하세요. 오늘이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접경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 중에 규정제도 분야, 나머지 분야를 강의하고 재정 분야를 중점적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규정제도 분야 중에 만약에 조건부동이나 부동의에 대한 민원인들의 재심의 절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즉 민원인이 심의 결과 통보 일정을 알아야 차후 공사기간 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심의 기관, 심의 절차를 상세하게 명시해서 안내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연장이 된다면 연장 사유, 처리 기간, 연장 기한을 명시해서 이렇게 통보해 주는, 즉 재협의 요청의 심의 기준을 객관화한다면 지역 주민, 즉 민원인들한테 신뢰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제시해 봤습니다. 이것은 단기 과제로 선정했고요. 두 번째는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구체화 여부입니다. 즉 심의 판단 기준의 구체화가 주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관할부대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법령, 훈령, 작전성 검토 기준, 합참의장이 정한 범위 내에서 부대 여건에 맞게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건부, 그 다음에 부동의, 판단을 명확히 제시해서 군부 심의 결과를 작성해서 통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단기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폭발물 지역에서 주택 신축 허용 방안인데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주택 신축에 대한 규정은 좀 구체화하고 완화할 필요가 있다. 즉 동일 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은 동일 지역 내 신축이 가능하도록, 이것은 단기 과제로 선정을 했고, 다음은 군부대에서요 사유지를 사용할 때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물론 군사시설 보호법의 시행령이나 또 관련 훈령에 이미 되어 있지만 이것은 임의 규정을 좀 강제 규정으로 명시해서 소유자한테 선택권을 주자 하는 것입니다. 시행령 17조를 보면은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또 관련 그 주민들에 대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들어야 한다. 그 다음 훈령 16조에서는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렇게 조건을 다는데 이 조건도 좀 없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토지 소유자의 사전 협의 후에 시행하도록 하는 절차 개선이 좀 되어야 하겠다. 만약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구제 절차 안내 등을 통해서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은 즉시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 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자료를요, 군관민 같이 갖고 있고, 나중에는 이제 공동조사 등 이렇게 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법령이나 훈령에서 이런 어떤 좀 보완해야 될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설명해 보면, 지자체는 관할부대의 명확한 구역, 지리 정보 등에 대한 자료 등을 공유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또 관할부대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작성할 때 만들 때 지자체와 협력하여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해서 반영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동으로 마련한 지도나 지적도를 바탕으로 보다 명확한 구역 설정하고 인도지역과 불합리한 규제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해당 지자체의 지역개발 정보나 도로나 교량 등의 설치 정보 등을 미리 관할부대와 공유하고 협조를 구하는 사전 정보 공유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관할부대는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군부유 부동산 자산을 정보화 관리를 함으로써 대민 의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훨씬 좋을 것이다. 단기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다음 이제 동해 안에 설치된 바닷가에 설치된 철조망 제거 작업 문제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동해안 주민들은요, 철조망에 의해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데 대해서 여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지금 또 일부에는 이렇게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정부 기관에서 총리실의 민관합동규제계획 추진단, 행안부의 지방규제 혁신, 국방부 시설관리단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좀 적극적인 상호 어떤 윈윈할 수 있는 활동이 좀 절실하다. 그래서 이것은 중기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부대가 도심지에서 떠나면은 그 있는 땅, 부지, 즉 이전적지 활용 방안입니다. 도심의 군부대를 도시 외곽으로 이전 후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서 지자체는요, 군이나 도시의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또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는 국방부 계획을 반영토로 규정하고 또 국방부와 이렇게 협조하는 것보다는 관할부대와 협조하는 것이 더 어떤 효과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망라해서 연구해서 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기 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규정 제도 분야는 이제 마치고 앞으로 이제 재정 분야 첫 번째가요. 이거 좀 사소한 문제지만 결국은 민인들과 이렇게 충돌하는 문제인데 작전성 협의를 전제로 무엇을 요구하는 것 이런 문제입니다. 국방부 훈령 10조에는 금지 사항은 명시되어 있죠. 그러나 관할 부대장은 조건을 정하여 동의하는 경우 이렇게 뭐 조건을 달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령 10조에 보면 1항부터 5항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6항에 검전 물품 등 부대에서 장병들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자. 요거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훈령 11조의 관할 부대장에게 작전성 검토 기준을 위임하는 것보다는요, 통일된 규정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과도한 조건 등 요구를 최소화하고 이런 어떤 요구할 사항은 군사합에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기 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 보상 문제 때문에 적경지역 지원 특별법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몇 차례 언급했다시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적경지역 지원 특별법 간에 지금 우선 뭐 이렇게 문제가 좀 되어 있죠. 이것을 대등한 관계, 그러니까 이 표현을 상호 협조 이런 뭐 방향으로 되어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군 관련 지방교부금, 미군 공여 지원, 적경 지원을 통해 군사시설이 설치된 지역과 설치되지 않은 지역 간의 불공평 문제 해소를 계속 노력해야죠. 그래서 적경지역 특별법은 일시적 간헐적인 지원에서 지속적인 비용 분담을 보장하도록 규정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적경지역 지원 특별법 중에요, 지원을 할 수 있다 된 사항을 지원한다, 이런 것을 점차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기 때문에 이는 장기 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 이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인데요. 현행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주변 지역 피해에 대한 지원 제도의 보완은 뭐 절실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 지금 조금 점진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군사시설 주변 교부금 제도의 도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지방 교부금 조정에 대한 측정 항목에 군인의 인원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왜? 군 관련 항목을 고려하는 것은요, 적경지역에 직면한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서 지역 개발이 제한되거나 행정비용이 증가되는 이런 지역이죠. 또한 적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보면요, 국고 보조율 지원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강제 규정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적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20조에는요. 현행 국고 보조율의 상한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즉 지원 보조율이 8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있는 규정을 개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적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21조에서 이것은 지방교부세의 지원입니다.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중에 특별교부세의 지원을 강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 구조에 보면은요, 이 항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이제 제1항 어떤 사항인가 하면은요, 1항은 이렇게 명시를 해뒀습니다. 교부할 수 있다는 것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교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적경 지역에 대해서는 교부하여야 한다 할 필요가 있고, 다음에 이제 적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21조도 마찬가지 특별교부세를 운영 재원의 범위에서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죠. 이것도 심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으로. 물론 이제 법을 바꾸는 문제, 돈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장기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방세 도입 문제인데요. 목적세라는 것은 지출 용도를 정해놓은 세금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2018년, 농어촌특별세는 2024년에 이제 만료될 예정인데, 이런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해보면 4대강 목적세, 아동수당 등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목적세 도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위세는요, 자주 국방을 위해서 도입했다가 재원을 우리가 마련하기 위해서 도입했다가 1990년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방세는요, 적경지역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위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 왜? 우리나라는 안보라는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적경지역 70여 년간 재산권의 손해, 국민 갈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보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돈 문제고 관련된 법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향발전세인데, 이것은 이미 각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는데 특히 적경지역만큼은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도시민들이 원하는 지역이나 고향, 또 지자체 이 기부금을 내고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로 돌려받는 납세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기 과제로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는 규제 완화 방안 중에 사람 분야, 민군 갈등 분야, 법률 분야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